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치료 후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영양사 신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 유방암과 관련된 시기 요인,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정리를 하고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먼저 조절 가능한 인자와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절 가능한 인자로는 식습관인 거에서는 육류 지방 섭취 증가함에 따라서 위험률이 증가하실 수 있고, 비만, 그리고 신체 활동, 그리고 음주와 흡연,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출산력, 경부피, 모유수유 같은 것들이 조절 가능 인자입니다. 불가능한 인자로는 유전적인 것들이죠. 네, 병력과 가족력, 방사선 노출, 그리고 이른 초경과 폐경 같은 생리적인 현상은 조절 불가능한 인자로 분류가 되고요. 다음으로 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위험 요인으로는 고지방 식사. 다들 알고 계셔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방을 섭취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과체중, 비만, 특히 피경 이후의 분들은 더더욱 체중 관리 유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음주, 과도한 단순당 섭취, 단순당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단맛이 나는 설탕,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섭취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제 요인으로는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를 갖고 있는 과일과 채소 같은 것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류, 그리고 조류, 유제품 이런 것들과 지방산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유방암을 억제를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8년도에 정리된 논문들 중에서 이걸 보면 조금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방암 발병이 조금 감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식품이랑 연관되어 있는 논문들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연한 것들은 약간 그 결과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관계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논문들이고, 까만 색깔은 위험도가 있다는 논문들이었어요. 회색깔인 짙은 회색인 경우가 거의 야채, 과일, 그 다음에 콩 같은 거, 그리고 지방이 적인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그 다음에 통곡물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감소가 된다고 발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것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당, 그리고 포화지방산, 이건 동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육류, 가공류, 튀김, 도정한 곡류들은 좀 까만 색깔로 되어 있듯이 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유방암 식이 요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부터 예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암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10가지의 수칙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식사하고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짠 음식, 탄 음식 먹지 않기, 그리고 음주 섭취가 식사나 시기적인 거랑 관련이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4가지를 해서 뒤에서 다시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인데 적정 체중을 꼭 첫 번째로는 유지하셔야 되세요. 특히 더더욱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폐경우에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체지방을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폐경 전이신 분들은 난수에서 에스트로겐이 발생을 분비를 해요. 근데 폐경 후의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여기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니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과 그다음에 지방세포에서 아마로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는 게 되는데, 지방이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효소도 많지만 에스트로겐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유방암의 위험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더더욱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시는데, 식사적인 거 말고도 운동까지도 병행을 하시면서 체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시는 거를 방지하셔야지만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추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세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시면 당연히 체중이 찌고 비만이 되면서 암 재발을 초래하게 되죠. 결핍일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가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또 다시 암이 재발하실 수 있어서 균형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균형적으로 식사하는 걸 알기 전에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균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얘네들은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이제 장기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탄수화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거의 뼈, 근육, 그 다음에 혈액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력이 좀 늦으시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거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들을 많이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뭐 탄수화물만 거의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탄수화물이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난 단백질로만 먹을 거야. 근데 그런다기보다는 다 전혀 이게 골고루 드셔야지만 단백질을 먹어도 야채나 과일 같은 걸 같이 드셔야지만 흡수를 잘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을 손실하면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먹으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지방까지도 골고루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뭐 탑도 있고 여러 가지 피라미드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골고루 먹는다고 했을 때 거의 이제 자전거로 많이 표현을 해요. 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초록 색깔은 식사 때마다 매번 드셔야 되시는 것들. 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이제 간식으로 대체해서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이에요. 식사하실 때 곡류군 얘네들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인데 밥을 드시게 되시면 뭐 대부분은 이제 백미나 이런 것들보다는 잡곡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몇 끼니 드시는 양은 거의 3분의 2에서 한 공기 정도로. 근데 면을 드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인분이 밥 한 공기 플러스 반 공기 정도 드시는 양이 1인분이에요. 거의 반찬이 없고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을 드시면 거의 여성분들은 반인분 정도 드시는 게 딱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단백질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몇 끼니 소량씩은 꼭은 드셔야 되세요. 뭐 육류도 있고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난 고기가 싫어. 그러면 생선이나 계란이나 두부 어떤 것들은 상관없으시니까 얘네들도 챙겨서 드시고 야채는 비타민, 무기질도 갖고 있지만 항산화 영양소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의 볶아서 드시거나 뭐 생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거나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시니까 야채는 좀 많이 드시면 되세요. 단 김치는 야채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너무 염분이 많으니까 양념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걔네들은 소량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하고 과일은 간식으로 드시는데요.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이런 걸로 권장을 드리고 과일은 얘네들은 또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과일에 있는 당분은 체지방을 증가하는 원인이 돼요. 당도 올리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드실 때 한 개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해서 소량씩 나눠서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꼭 여기 위에 있는 거 3개, 아래쪽으로는 간식 대체로 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균형적인 식사는 조금 이루어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충분한 야채와 과일 섭취해 주셔야 해요. 이거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조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야채나 과일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몸에 나쁜 균들이 들어왔을 때 손상이 되는 것들을 방지를 해주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 손상으로부터 막아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의 성분은 면역력 시스템을 자극을 시키고 암의 원인이 되는 칼시노겔을 막아줌으로써 암의 유방률을 낮춰주는데 파이토케미칼이 뭐예요? 라고 하면 파이토 식물을 말하는 거고요. 케미칼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식물 화합물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얘네들은 거의 식물성 식품 속에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양소를 분류하지는 않지만 필수 영양소처럼 건강에 유익하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 영양제라고 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조그맣게 그림 보이죠? 얘네들은 이제 색깔로 해서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요. 하얀색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뭐 컬리플라워, 무, 그다음에 버섯 같은 거, 그다음에 마늘.
마늘의 많은 성분들이 이제 하얀 색깔을 띠는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병을 예방을 하고요. 항암 작용을 해서 암 위험률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또 노란색은 이제 오렌지, 그다음에 여기 그림은 없지만 당근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거기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데 심장병 예방이나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이 있는데 얘네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토마토들 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다들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토마토나 뭐 파프리카, 딸기, 산딸기, 체리 같은 것들 빨간 색깔을 띠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항암작용, 심장병 예방, 기억력을 증진을 시켜주고 얘네들은 보라 색깔은 활기를 띄워주는 색깔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노화 방지를 해주고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지나 적채,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것들인데 빨간 양파들도 있고요. 포도,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초록 색깔은 강한 해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내 몸을 클렌징할 때 제일 많이 드시는 것들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노화 방지, 골질환 예방,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초록 색깔로는 이제 파프리카나 우리가 많이 먹는 시금치, 오이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채소 드세요? 그러면 거의 초록 색깔만 생각을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채소들 중에서는 다른 색깔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채소 드실 때에는 골고루 색깔을 하신다 한다면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좋게 섭취하실 수 있어서 색깔을 골고루 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지방 섭취를 하셔야 되세요. 이게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과도한 그러니까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요.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암 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포화지방산을 먹었을 때 위험률이 높다는 거를 아까 논문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많이 드시는 거는 방지를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포화지방산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표를 보면 요 메뉴에 있는 게 갈색깔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코코넛류.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거 버터들 세 번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팜유라고 하는 약간 고체 형태로 된 버터 같은 기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나 닭고기에도 포화지방산은 있고 쇼트닝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그냥 버터 같은 과기는 한데 얘네들 어떻게 보면 상온에서 고체를 띠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걔네들은 좀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생크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게 프림. 우리 커피 먹을 때 커피 믹스에 있는 프림도 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환자분들은 커피 드시게 되시면 블랙으로나 드시지 너무 프림 있는 것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지방산들 중에서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오메가3랑 오메가6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필수 지방산으로 분리가 돼요.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네, 오메가3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뭐 등푸른 생선 등이 많고 오메가6는 해바라기유, 뭐 옥수수유, 콩기름, 참기름 등이 있어서 이건 조리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리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 오메가3는 유방암을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말들이 되게 많지만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암의 발병률이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뭐 얘네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조리법은 거의 튀김이나 전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튀김이나 전보다는 찜이나 뭐 데쳐서 드시는 것들을 더 권장을 드리고요. 오메가3가 많은 뭐 등푸른 생선이나 얘네들을 조리하실 때 소량씩 사용하시는 거, 등푸른 생선은 주 2, 3회 정도 섭취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 올리브유가 좋다 이라고 얘기했으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드는 게 지중해식 식사예요. 이제 매스컴에서 이게 되게 신이 내린 식단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나 스페인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그 국가들에서 먹는 식단을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 야채를 많이 먹고 감자,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통곡물, 닭고기, 그다음에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먹는 걸 강조하는 식단이기는 해요. 얘네들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이 좋다고 하는 야채,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잘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좋은 식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5번째, 가공육과 탄고기 섭취는 제한하시는 게 좋으세요. 가공육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우리 햄이나 패티 만들어 놓은 햄버거 같은 거, 훈제 식품에 제일 많은데 발암물질은 헤테로사이클아민이랑 그다음에 방향종 탄화순소가 좀 많아요. 얘네들은 제일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섭취를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드실 경우에는 불에 직접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물에 데쳐서 드시거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드실 때는 훈제로, 아예 숯불로 해서 이렇게 구워 드신다기보다는 쿠킹 오일 같은 데 위에 올려 드시거나 아니면 후라이팬 같은 데에다가 같이 구워서 드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발암물질과는 좀 멀리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번째로는 적절한 콩과 콩 제품을 섭취하시는 건데요. 권장되는 양은 거의 대부분 하루에 밥 수저로 3숟가락에서 5숟가락 정도를 제일 권장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충제나 뭐 보충제 형태, 어떻게 보면 콩의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보충제나 가루 형태로 된 것들은 권장은 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는 많은 거에 콩을 한 번에 섭취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얘네들도 콩도 좋기는 해요. 식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갖고 있긴 하지만 콩도 하나의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실 때에는 얘네들도 체중의 증가의 원인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콩은 소량씩을 잘 드신다고 한다면, 콩 제품으로 드신다고 한다면 항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콩의 이소플라본은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식물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에스트로겐 역할도 하고 유방암 발병을 감소한다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에 수저로 했을 때 5에서 3수저에서 5수저. 근데 그걸 한 번에 드시기에는 사실은 많으신 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나눠서 소량씩 드신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시진 않으시니까 보충제보다는 뭐 두부든 콩비지든 뭐 청국장이든 뭐 두유, 순두부 같이 콩 제품을 이용하셔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7번째로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세요. 알코올의 칼로리를 알고 계세요, 다들? 알코올은 영양소는 0이에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맥주 500ml 한 병이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은 밥 2공기 정도의 칼로리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체지방 증가의 원인이 되실 수 있는 거고, 또 알코올 자체가 체내로 들어가면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 또한 유방암 발병률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코올 자체를 섭취했을 경우에 암 발생률이 더 증가가 되므로 우리는 완치 판정을 받고 하실 때까지는 더 금주를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미국의 암협회에서 보고상으로는 매일 2잔에서 5잔의 음주를 하신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1.5배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안 드셔도 사실 수 있잖아요.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어떤 거에는 포도주는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포도주도 알코올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도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 관리하셔야 되세요. 특히 폐경 때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육류 섭취,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음주량을 제한해 주시는 거,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셔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의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젊은 분들도 암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암 예방, 삶 건강을 슬로건을 걸고서 캠페인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들이 너무 웃겨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걸 보여드릴 건데, 황금연휴, 인생을 황금연휴처럼 지내려면 금연을 하셔야 되시고요. 블루베리 굿, 이거는 채소, 과일 같은 거 균형적으로 해서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저염, 탄고기나 짠 고기 안 먹을 사람 저염 했는데, 이거는 탄고기나 짠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거. 그리고 금주의 핫이슈, 이거는 금주.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의 짐, 이거는 운동을 하루에 30분씩은 꼭 땀이 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 B형 아니어도 간염 걸림, 이거는 B형 간염이든 작용경부든 어떤 것들이든 예방접종을 꼭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울 보고, 울보, 체중 올라가면 속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주기적으로 체중도 재보시면서 내 몸의 건강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기 검진에 조기 모형이거든요. 암 검진은 조기 검진으로. 그리고 사이다. 이거는 지킬 건 지키는 사이다. 건전한 성생활에서 성병을 예방을 하는 거. 그리고 일할 때는 임할 때 좀 까먹지 좀 마. 이거는 일할 때 노출될 수 있는 발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잘 지키자는 것들이에요. 10가지를 잘 지키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식과 그리고 좋다고 했던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신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